별들의 메시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장과 7장을 보겠습니다. 제6장은 아주 짧은 챕터인데 제목은 행성 고유의 성질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승공을 이야기하면서 사인에 어떤 행성이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을 봤죠. 가령 상승공 안에 태양과 화성이 있으면 안색이 화려해지고 달과 토성이 있으면 안색이 약하고 어두워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행성들은 사인의 성질을 바꿉니다. 그래서 일종의 변수가 되죠. 제6장에서는 행성이 변수가 되는 것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성을 볼 때 흉성과 길성으로 나눠보는 전통이 있는데 저자는 그러한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행성은 선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 고유의 성질이 있으며 그 성질에 따라 작용할 뿐이죠. 가령 태양은 본질적으로 뜨겁고 생명력이 넘치죠. 만일 탄생 시 태양이 개자리와 같이 약한 사인에 있다면 활기를 보충해 줍니다. 즉, 태양의 열기는 개자리 사람의 안색을 붉게 하고 일반적인 건강과 회복력은 현저하게 강화되며 성격도 야심과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반면 태양이 양자리 상승궁에 있다면 양자리의 불기운과 합해지죠. 그래서 무모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고 겁이 없어지며 게다가 양자리에 룰러인 화성까지 합세하면 호전적인 성질이 강해집니다. 신체적으로도 과도한 열기가 영향을 주어 열이 오르고 신체의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만일 차갑고 느리고 막혀있는 토성이 양자리와 만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불같은 양자리의 성질이 조절되겠죠. 행성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행성 고유의 성질을 알아야 하죠.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은 생명력, 금성은 조화, 수성은 생각, 달은 양육, 토성은 방해, 목성은 이상주의, 화성은 동적 에너지, 천왕성은 에타주의, 해왕성은 신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성질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스펙트가 좋거나 길성들과 잘 연결될 때는 본래의 성질이 긍정적으로 부각되지만 나쁘게 어스펙트를 이루면 모든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지요. 사랑과 조화를 의미하는 금성은 부정적이 되면 어리석음, 음탕함, 나태함으로 바뀌며 학문, 자비, 높은 포부를 의미하는 목성은 부정적이 되면 불법, 남에 대한 무시, 저급한 추구로 바뀌며 태양의 숭고한 영성은 부정적이 되면 짐승 같은 정신과 육체적인 흥분이 됩니다. 반면 본능적이고 파괴적이라고 알려진 화성의 경우 좋은 어스펙트를 이루면 건설적인 목표를 향해 욕망이 활용되고 절제된 행동을 합니다. 방해, 막힘, 수축 등을 의미하는 토성 역시 좋은 어스펙트를 이루었을 때 제어 능력과 행동 능력이 생겨서 영리하고 근면해지고 조직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행성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밝은 면이 있다면 그 어두운 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금성에서 오는 사랑의 빛에 취해 있다 보면 즉시 화성의 유혹이 와서 사랑을 욕정으로 바꾸지요. 목성의 큰 포부와 숭고한 이상을 펼치는가 싶었는데 즉시 토성의 힘이 이기심을 부추기고 권력에 대한 욕망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모든 시행착오는 곧 배움이자 교훈을 얻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6장을 마치고 이제 제7장의 본문으로 들어가죠. 이 챕터의 제목은 12사인의 아이들이라고 돼 있는데 선사인 읽는 법을 해설하는 챕터입니다. 선사인 혹은 태양의 사인이란 태어난 날 태양이 위치한 사인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가령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는 태양이 양자리에 있는데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양자리 태생이라고 하고 이 사람의 선사인, 즉 태양 사인은 양자리입니다. 흔히 프로필에 별자리를 적는데 그것은 다 선사인입니다. 이렇게 선사인을 보고 운명을 논하는 것은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 있죠. 생일만 알면 천궁도를 볼 필요도 없이 사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챕터의 제목에서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태양 사인은 성장기를 지배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승궁의 사인에서는 그 사람의 평생 변치 않는 틀, 가령 외모, 건강, 개성을 본다면 태양의 사인에서는 성장기의 정신적인 방향성을 주로 보는데 이를 통해 인생의 목표와 진로 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태양 사인은 사주로 치면 월지에 해당하죠. 사인과 월지의 차이점이라면 시작점이 보름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가령 물고기 자리 중간에 묘월이 시작하고
양자리 중간에 진월이 시작합니다. 대체로 월지는 뿌리, 줄기, 꽃, 열매 단계에서 줄기, 즉 성장기에 해당하고 사회적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하죠. 그럼 태양 사인을 차례대로 살펴볼까요? 양자리 태생. 태양은 3월 20일에서 4월 21일 사이에 양자리에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묘목월과 진토월 사이이죠. 양자리는 역동적 에너지의 행성인 화성의 집이고 생명을 부여하는 태양이 힘을 얻는 사인으로서 생명과 생기의 원천이고 꽃을 피우고 푸르른 초원으로 바꾸며 이로 인해 짐승들과 새들이 짝짓기를 합니다. 양자리 태생은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적당하게 가둬두기가 매우 어렵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강하고 주도적이며 누구를 뒤따르는 것을 수치로 알고 생각과 행동이 급진적이며 무모할 정도로 모험적이죠. 또한 욕심이 많으며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여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강력한 에너지와 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끄는 데 재능이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아랫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필요할 때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충동적이고 부주의해요. 무슨 일을 하건 진지하여 사회적, 정치적 신념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바칩니다. 그러나 양자리 태생이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할 경우 그 능력을 엉뚱한 데 쓰는 결과로 나타나죠. 특히 양자리 태생은 알코올에 취약하고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황소자리 태생. 태양은 4월 21일에서 5월 22일 사이에 황소자리에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진토월과 사화월 사이이죠. 황소자리는 사랑의 행성인 금성의 지배를 받으므로 기본적으로 우호적이고 친절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에 빠지면 거기에 매달리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다만 일단 잘못을 깨달으면 곧 바로잡게 됩니다. 의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목표를 정하고 결심하면 끈기 있게 밀고 나가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실행력도 좋아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함께 일할 때는 호의적이고 다정하지만 혼자 일하기를 원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쉽죠. 다른 사람들과 벽을 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친해지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황소자리 태생은 물질적인 소유에 대해 강한 욕망이 있으며 재물 운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를 위한 부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편안함, 고급스러움, 세련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죠. 성장기에 지나치게 과로하여 병이 걸리기가 쉬운 체질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훗날 소화 문제, 간의 비대와 심장병, 신장의 정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병들은 인생 후반기에 문제가 되므로 성장기에는 절제하는 버릇을 주입시켜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게으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버릇도 심어줘야 합니다. 해가 뜰 때 태어났을 경우 가장 좋고 대체로 장수하고 건강, 부, 행복을 두루 누린다고 해요. 쌍둥이 자리 태생. 태양은 5월 22일에서 6월 22일 사이에 쌍둥이 자리를 지나갑니다. 사주 기준으로는 사화 및 오화월에 걸려 있죠. 쌍둥이 자리 태생의 아이는 눈치가 빠르고 영리합니다. 자신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 친구 사귐도 좋죠. 배우는 속도가 빠르고 모든 분야에 대해 정보가 많습니다. 다른 행성들과의 어스펙트가 좋으면 기억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태양이 다른 행성과 나쁜 어스펙트를 맺으면 장점은 단점이 돼버리죠. 즉 극히 수다스러워지고 사람들의 외면을 받으며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 능력은 평생 자산이 됩니다. 팔방미인이며 친구가 많고 적이 적은데 한 군데 가만히 있지 않으며 이곳저곳을 다니기 좋아합니다. 과학이나 사무 활동에 뛰어나고 표현력에 장점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유연한데 남의 말을 잘 넘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기에 도덕관념을 세우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쌍둥이 자리는 성장기에 예민하고 불안하여 행동 방식과 신체 건강에도 반영됩니다. 특히 폐 건강에 취약합니다. 계자리 태생. 태양은 6월 22일에서 7월 23일 사이에 계자리를 지나갑니다. 사주에서는 오화월과 미토월 중간이죠. 물의 사인인 계자리는 생기가 약하다고 하지만 이 시기에 태어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태양은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계자리 태생은 생기가 넘칩니다. 성장기에 대체로 수줍어하고 뒤로 숨지만 우정과 공감을 항상 원한다고 해요. 그러나 친구는 가려서 사귀고 까다롭게 굴며 자기 중심적이지요.
맡은 일에 대해서는 성실하며 매사에 신중하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임무를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계자리는 불안정한 달이 다스리기 때문에 거처, 직위, 직업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의 변동성이 일생 동안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무나 임무를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결코 변덕스럽거나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마칩니다. 너무 신중해서 문제일 경우도 있는데 특히 피해를 볼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겁쟁이가 되지요. 사자자리 태생. 태양은 7월 23일에서 8월 24일 사이에 사자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미월과 신월 중간에 해당합니다. 사자자리는 생명을 주는 태양의 다스림을 받으며 동물의 왕이라 불리듯이 이때 태어나면 고상하고 야심차고 희망찬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자부심이 높아 지도자로서는 좋지만 누구를 따르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색하거나 추접스러운 것을 싫어하며 이익이 눈앞에 보여도 절대로 허접한 행동을 하지 않죠. 그것이 거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강하고 열정적인 애정 본능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불편함도 희생도 마다하지 않죠.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믿을 만하고 좋은 친구입니다. 사자자리는 픽스드 사인으로서 강력한 의지력으로 밀고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의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렬하게 헌신하죠. 사자자리는 불의 사인으로서 힘과 생기와 열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절대 건성으로 행동하는 일이 없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경향들은 태양이 천궁도 상에 좋은 어스펙트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화성이나 기타 흉성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허풍스럽고 과시적이고 위압적으로 됩니다. 신뢰를 잃고 외도를 하고 배신하고 불의에 굴복하기도 하죠. 이렇게 극과 극이 되는 이유는 빛이 밝을수록 그늘도 어둡기 때문입니다. 사자자리의 가장 기본적인 결점은 화를 잘 낸다는 것인데 악의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알면 항상 사과하고 고친다고 해요. 아량이 넓어 원수도 포용하죠. 처녀자리 태생. 태양은 8월 24일에서 9월 23일 사이에 처녀자리에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신금월과 유금월 사이입니다. 처녀자리는 6번째 사인으로서 이성, 표현, 재주의 행성인 수성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처녀자리 태생은 이성적이고 동정심은 없으며 과학, 이성, 감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죠. 두뇌 회전은 빠르지만 사소한 것만 보고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근시안적이고 편견이 있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부하에게 엄할 수도 있죠. 앙금이 오래가는 성격이지만 친구가 되기만 하면 좋은 관계가 됩니다. 수성의 성질은 잦은 환경의 변화, 많은 친교 관계를 의미합니다. 소유욕이 강하여 항상 금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아지는 방법을 추구하죠. 또한 보상이 확실한 일에 대해서는 성실성을 보이기 때문에 승진을 잘합니다. 다재다능하고 화학, 식료, 위생 분야에 뛰어나죠. 처녀자리는 6번째 사인이기 때문에 육하우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 문제가 예상됩니다. 평상시에는 건강염려증을 보이다가도 만일 질병에 걸리면 병을 이기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만성이 되기 쉽습니다. 천칭자리 태생. 태양은 9월 23일에서 10월 24일 사이에 천칭자리에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유금월과 술토월 사이이죠. 천칭자리는 7번째 사인으로서 천궁도의 딱 중간이죠. 이 사인 태생은 사랑의 행성인 금성이 다스립니다. 천칭자리의 기호는 양팔 저울인데 기본적인 성격을 잘 표현하죠. 천칭자리 태생은 무슨 일을 하건 열정적이고 한 군데 몰두하는 동안에는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 다른 일에 완전하게 몰두한다고 해요. 이때 태양은 추분점을 지나기 때문에 약해지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이때부터 밤의 길이가 길어지듯이 어둠의 행성인 토성이 천칭자리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딱 중간이라는 점 때문에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낙관적인 태양의 성질이고 다른 하나는 우울한 토성의 성질이죠. 그래서 천칭자리 태생은 변화무쌍해 보인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재미를 추구하고 특히 예술과 음악 쪽으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전갈자리 태생. 태양은 10월 24일에서 11월 23일 사이에 전갈자리에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술토월과 해수월 사이이죠. 전갈자리는 화성이 다스리기 때문에 성장기에 어떤 식으로든 그 영향이 보입니다. 화성의 좋은 성질 혹은 나쁜 성질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이건 타이건 다툼과 싸움의 가능성이 있죠.
중간 정도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좋건 나쁘건 극단을 향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일 때는 건설적이고 실천적인 능력을 발휘하죠. 무뚝뚝하지만 정직하고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이며 억압에 저항하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인입니다. 반면 부정적일 때는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불법과 파괴를 만들어냅니다. 다행히 은밀함이 없고 무슨 일을 하건 공명정대합니다. 성장기에는 성질이 불안정하고 본성을 드러낼 때는 전갈이 침을 쏘듯 냉소적인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죠. 엄격하고 철저한 규율이 있는 군인 같은 직업이 좋으며 의사도 좋습니다. 전갈짜리 태생이 성장기의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그 본능 속에 파괴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죠. 선과 악을 잘 구분해야 평생을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궁수자리 태생. 태양은 11월 23일에서 12월 22일 사이에 궁수자리에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해수월과 자수월 사이입니다. 궁수자리는 위대한 길성인 목성이 다스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다고 하죠. 다정하고 흥겨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알고 지내면 더없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이 태생은 두 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동물의 하반신이 상징하는 동물적인 본능, 다른 하나는 상반신이 상징하는 인간적인 정신성이죠. 동물적인 본능으로 인해 즉흥적이며 도덕적인 개념이 낮습니다. 그래서 욕망과 열정과 욕구 표현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죠. 반면 인간적인 정신성은 이상주의적이고 도덕적이고 선량하며 고결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회의 기둥이 되고 간혹은 권위자의 지위를 얻고 국가나 교회에서 법관이나 성직자로 종사하기도 하죠. 애타주의는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피해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운다고 해요. 사수자리는 토론을 잘하고 재치가 있고 웅변을 즐깁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강하고 자신감이 넘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염소자리 태생. 태양은 12월 22일에서 1월 20일 사이에 염소자리에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자수월과 축토월 사이입니다. 염소자리는 제한하고 수축시키는 행성인 토성이 다스림으로 생기가 약하고 성장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장기만 잘 넘기면 토성의 지구력이 영향을 미쳐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장수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낯을 가리지만 익숙해지면 상대를 압도하죠. 토성의 영향은 질투심과 의심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직업으로 살린 것을 예로 들면 수사관입니다. 정확한 본능에 따라 한 길을 가게 되며 굴하지 않는 인내력이 있어 아무리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죠. 한 번 뜻이 어긋나면 항상 적이 되고 한 번 뜻이 통하면 배신하는 일이 없다고 해요. 토성의 영향을 받아 사려성과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뛰어난 실행력을 발휘하죠. 타고난 리더이자 조직가이지만 제재받는 것을 짜증스러워하고 남들의 지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남들 밑에 있게 되어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하면 우울해지고 비관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염소자리 태생은 대체로 결혼을 좋아하지 않으며 결혼 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물병자리 태생. 태양은 1월 20일에서 2월 19일 사이에 물병자리에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축토월과 임목월 사이이죠. 물병자리 아이들은 수줍어하고 뒤로 숨는 성질이 있다고 해요. 조용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있고 가정생활은 아주 모범적입니다. 물병자리는 친구를 의미하는 11번째 하우스에 대응하므로 친구가 많고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많이 받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화를 위해 스스로 양보할 줄을 알죠. 게다가 물병자리는 픽스드 사인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요. 물병자리는 지적인 사인이므로 머리가 좋고 토성이 지배하여 마음이 깊으며 천왕성의 빛으로 직관이 발달하고 과학과 문학, 철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체로 일관성 있는 노력 끝에 성공에 이릅니다.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존경받는 것을 보면 질투를 느낀다고 하죠.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토성의 영향을 받아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반대편 사인 사자자리처럼 좋고 싫음이 분명한데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 하지만 이용당하는 것은 참지 못하죠. 그런 상황이 되면 극도로 고집스러워지고 생각을 정하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예민한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육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물고기 자리 태생. 태양은 2월 20일에서 3월 20일 사이에 물고기 자리에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임목월에서 묘목월 사이입니다.
물고기 자리 태생은 성장기의 부정적인 성격과 변덕스러운 기분이 특징이며 물병 자리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환경에 매우 예민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처럼 친구를 통해 선과 악을 배우지요. 스스로 좋은 것을 판단하기 전까지는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또한 영매의 기질이 농후하여 혼령을 접하는 행동을 하면 매우 위험해요. 이들은 본성적으로 평화주의적이며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느니 차라리 당하고 만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정직함은 물고기 자리 태생의 또 다른 장점이죠. 대체로 믿음직하고 입이 무겁기 때문에 비밀을 잘 지키며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답니다. 게다가 친절하고 공감을 잘하며 행동이 다정하고 정중하기 때문에 친구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별들의 메시지 제8장을 읽어봤는데요. 선사인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격언들을 치우침 없이 엄선하여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활동하던 당시인 1920년대 관점이므로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맞지 않는 것도 있죠. 우리는 여기 나온 격언들을 글자 그대로 진리라고 봐서는 안 되고 연습을 위한 샘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잘 보면 저자가 각 사인의 특성과 태양의 특성을 근거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흡사 색깔을 섞는 것에 비유할 수 있죠. 그렇게 특성들을 조합을 하여 풀이하는 방법 자체는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 구체적 사례 그리고 문제의식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챕터의 내용을 하나의 예시로 보시고 여러분 나름의 경험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선사인을 풀이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